아, 젠장 짜증나. 김우진은 침대 위에서 몸부림치다 결국 참지 못하며 눈을 떴다. 반대편 침대에 누워 자고 있던 룸메이트는 정말 세상 편하게 누워 자고 있었다. 그것도 밤새도록 코를 골면서 말이다. 하지만 이건 인간의 코를 고는 소리가 아니었다. 머플러 터진 오토바이 소리도 이보다는 나을 것이었다. 하지만 벌써 며칠이 지나도 룸메이트의 코 고는 소리는 그칠 줄 몰랐다. 결국 참다 못한 김우진은 침대에서 일어나 불을 켰다. 하지만 룸메이트는 여전히 귀청이 찢어질 듯한 코 고는 소리를 내며 세상 모르게 자고 있었다. 김우진은 목이 타오르는 걸 느끼며 물컵을 들어 올렸다. 하지만 이미 물컵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순간 룸메이트를 향해 물컵을 집어던지고 싶은 욕구가 폭발했지만 가까스로 참았다. 김우진은 방문을 쾅 닫으며 복도로 나왔다. 하지만 적막한 기숙사 복도까지 코 고는 소리가 우렁차게 들리자 기가 막혀 콧웃음을 쳤다. 김우진은 어두운 복도를 지나 화장실 앞에 있는 정수기에서 차가운 물을 받았다. 그리고 복도 계단에 서서 창밖을 바라보며 타는 목을 축이기 시작했다. 지방 중소도시에 있는 지역 국립대학교인 N대학교에 복학한 지 벌써 2주가 지나가고 있었다. 군대에 끌려갈 때와는 달리 청운의 꿈을 안고 복학했건만 그 자신감도 오래가지 못했다. 집안에서는 가까스로 등록금을 마련해 주었고 다음 학기 등록금은 스스로 마련해야 했다. 자취할 돈도 물론 없었다. 마감 직전에 겨우 기숙사에 등록한 것을 행운으로 여겨야 했다. 가까스로 복학 준비를 마치고 캠퍼스 라이프를 즐기려고 한 것도 잠시뿐. 전혀 의외의 곳에서 복병이 발생했다. 바로 룸메이트의 엄청난 코 고는 소리였다. 처음에는 그러려니 하며 참으려 했다. 군대에서는 더한 상황에서도 꿋꿋이 수면을 쟁취해왔었다. 하지만 하루 이틀이 지나고 한 주, 2주가 지나자 더는 일상생활을 이룰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캠퍼스의 낭만은 고사하고 매일 악몽 같은 불면의 밤을 보내야만 했다. 김우진은 물컵에 남은 마지막 물을 마시며 마음을 굳혔다. 더는 참을 수 없었다. 싸우고 기숙사를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한마디 하고 싶었다. 결국 김우진은 문을 쾅 닫으며 기숙사 방 안으로 들어왔다. 하지만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룸메이트는 더욱더 크게 코를 골기 시작했다. 야, 정지원, 너 잠깐 일어나봐. 나랑 얘기 좀 하자. 김우진은 룸메이트의 어깨를 흔들었다. 그렇게 한참을 흔들자 룸메이트는 가까스로 눈가를 비비며 일어났다. 하지만 룸메이트는 전혀 사태 파악을 하지 못한 채 하품을 하며 말했다. 벌써 아침이에요? 응? 아직 날이 안 밝았는데. 너 오늘 나랑 잠깐 얘기 좀 하자. 김우진은 룸메이트를 붙잡고 하소연하기 시작했다. 코 고는 소리가 너무 심하여 한숨도 못 잤다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약을 사서 먹자는 이야기로 이어졌고 둘 중 하나는 기숙사를 나가자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하지만 룸메이트는 알 수 없다는 표정으로 딴소리를 하기 시작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난 지금까지 한 번도 코를 골아본 적이 없는데 혹시 형이 골고 나한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정말? 코 고는 거 영상으로 찍어 놓은 거 보고도 안 믿을래? 김우진은 룸메이트에게 스마트폰을 내밀며 이틀 전에 찍은 영상을 보여주었다. 스마트폰의 스피커는 차마 룸메이트의 코 고는 소리를 표현하다 못해 찢어지는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그제야 룸메이트는 안색이 굳으며 입을 다물었다. 김우진은 그 모습을 보자 내심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룸메이트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전혀 딴판이었다. 형도 혹시 그거 봐요? 뭐? 룸메이트는 머뭇거리다가 힐끗 현관 쪽을 보았다. 김우진 역시 현관 쪽을 보았지만 현관이 창문에서 비상구의 초록 불빛만이 희미하게 번질 뿐 아무것도 없었다. 김우진이 다시 다그치자 룸메이트는 가까스로 입을 열었다. 저 있잖아요. 이 방에 와서 잘 때부터 매일 밤 가위에 눌려요. 그럴 때마다 코를 고는 것 같아요. 여기 오기 전엔 전혀 안 그랬다고요. 가위에 눌린다고? 저 창문에서 누가 밤새도록 저를 내려다보고 있어요. 하지만 꼼짝도 할 수가 없어요. 형은 매일 밤새도록 그래 본 적 있어요? 룸메이트는 딱딱하게 굳은 얼굴로 말했다. 왠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런 어이없는 소리를 믿을 수 없었다. 다시 한번 현관이 창문을 바라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김우진은 더욱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다. 할 말 없으니까 이상한 소리 할래? 난 이제 더는 못 참겠다. 방독면을 쓰고 자든 어떻게 하든 코를 골지 말든가 아니면 우리 둘 중 하나는 나가는 거야. 어떻게 할래? 제가 지금까지 말은 안 했지만 형은 그 끔찍한 일을 한 번도 안 겪어봤잖아요. 저도 매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형이 누운 침대는 화장실 때문에 가려서 저 망할 창문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 그럼 우리 침대 바꿔서 자볼까? 만약 자서 가위인지 뭔지 안 보이면 어떻게 할래? 네가 두말없이 기숙사 나갈래? 그렇게 할까? 그때였다. 갑자기 방문이 벌컥 열리며 플래시 불빛이 두 사람을 비췄다. 바로 사감 선생이었다. 사감 선생은 새벽에 시끄럽게 뭐하는 짓이냐며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김우진은 기다렸다는 듯이 일어서며 말했다. 아, 잘됐네요. 선생님, 할 말이 있습니다. 김우진은 사감 선생에게 하소연을 토해내듯이 말하기 시작했다. 코 고는 소리가 너무 심해서 더는 못 참겠다고 말하자 사감은 그런 방 많다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하지만 룸메이트가 가위에 눌린다고 말하자 일순간 사감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 모습을 보며 김우진은 질 수 없다는 듯이 말했다. 사감 선생님, 혹시 빈 방이라도 남아있나요? 더는 진짜 못 참겠습니다. 4인실이라도 좋으니까 제발 옮기고 싶어요. 빈 방이... 순간 사감이 머뭇거리다가 말을 멈췄다. 잠시 망설이던 사감은 방이 없다고 말한 뒤 빨리 자라며 다시 나가버렸다. 김우진은 기운이 빠져서 침대 위에 주저앉았다. 룸메이트는 계속해서 뭐라고 주절거렸지만 더는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다. 김우진은 침대에 들어누운 뒤 이불을 뒤집었었다. 모든 것을 다 잊고 이대로 잠들어 버리고 싶었다. 김우진은 두 눈이 시뻘개진 채 기숙사를 향해 걸었다. 지난밤 역시 한숨도 자지 못했다. 룸메이트는 침대에 눕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미친 것처럼 코를 골았다. 그 이유는 그야말로 전쟁터나 다름없었다. 싸우고 달래고를 반복하자 어느새 동력이 밝아오고 있었다. 물론 수업 시간도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었다. 김우진은 마음을 굳혔다. 두 번 다시 없는 캠퍼스 생활을 이딴 이유로 망칠 수 없었다. 이번 주 안으로 방을 바꾸던지 돈을 빌려서라도 나가던지로 마음먹었다. 그렇게 발걸음을 옮기자 어느새 기숙사 앞에 다다르고 있었다. 기숙사 2층에 있는 방 안에 들어서자 룸메이트는 아직 없었다. 김우진은 대충 짐을 쌓아놓은 후 기숙사 안을 거닐기 시작했다.
운이 좋다면 방을 바꾸고 싶어하는 사람을 만날지도 몰랐다. 그만큼 절박한 마음이 들었다. 6층짜리 건물 4동으로 이루어진 기숙사는 30년도 더 된 낡은 건물이었다. 다른 지방 국립대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시설이 낡아 무너져가도 보수나 겨우겨우 하는 것이 현실이었다. 하지만 등록금이 싸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시설 좋은 주변 지방 사립대보단 인근 학생들이 많이 몰리는 편이었다. 김우진은 겨우 안면을 익힌 같은 과 사람들을 찾아 돌아다니다가 6층에까지 다다랐다. 어둡고 무거운 분위기의 6층 복도에는 적막감이 감돌고 있었다. 낡고 빛바랜 벽과 문들이 그런 분위기를 더하고 있는 것 같았다. 우리 학교에 이런 데도 있었나? 김우진은 조용히 발걸음을 내디디며 주변을 바라보았다. 너무나도 조용하고 적막하여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그렇게 6층의 맨 끝에 다다르자 김우진은 발걸음을 멈추었다. 맨 끝방인 618호의 방문이 절반쯤 열려 있었다. 하지만 슬쩍 보이는 방 안에는 사람의 온기나 손길들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